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형철이가 직접 중계를 했죠. 네. FA컵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빌라 경기였는데 맨유가 이겼습니다. 경기 되게 재밌었어요. 그 3회 연속 중계거든요. 사실 3회 연속 중계면은 다 텐션에서 영향을 받아요. 정신이 나가기 시작하죠. 오락가락해요. 맞아요. 중간에 요일 헷갈려가지고 다음 주냐 이번 주냐 막 이런 얘기하고 약간 헷갈려하고 그랬었는데 요일 개념이 없으니까 요즘에 네. 그렇게 살고 있는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요일 개념이 좀 없어져. 맞아요. 주말 주중이 딱히 개념이 없어지잖아. 순간 하다가 이거 지금 월요일 경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 또 화요일 경기잖아요. 그래.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주말 경기처럼 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네. 근데 경기 진짜 재밌었습니다. 전반전에도 그렇고 제라드 감독의 빌라가 3연패인데 3연패의 경기력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첼시전, 맨유전은 충분히 좋은 경기를 했고 중간에 브렌트포드전만 약간 오게티가 있는데 그것도 주전들이 좀 빠졌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빌라는 3연패지만 팬들은 그래도 소득이 있는 3연패라고 여길 만한 부분이지 않나 싶고 이 상황에 겨울 이적 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꽤나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후반기라고 딱 뭐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왜냐면 한 바퀴를 돈 팀들이 있으니까 반바퀴를. 빌라는 만나는 팀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조직력이 있으니까. 랑리게 맨유는 그래도 지난 울브스전보다는 꽤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너무 졸전이었죠. 그건 너무 안 좋았죠. 너무 졸전이었죠. 네, 그래서 개선된 부분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라인업을 먼저 보겠습니다. 프레드 3경기 만에 선발 명단에 돌아왔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번에 썼습니다. 주장 완장도 착용을 시켜줬고 호나우두, 필 존스, 산초가 빠졌는데 3명 다 근육 경련이 있대요. 호나우두, 산초는 그래도 뭐 이해가 되는데 필 존스가 또 그냥 오랜만에 뛰어서 그 여파로 잠깐 경련만 좀 있었던 거길 바라겠습니다. 울브스전에 잘했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이 뒤에도 한 경기 만약에 잘했죠. 오랜만에 나와서 2년 만에 나와가지고 네. 이 뒤에 또 빠지면 안 되는데 부상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빌라의 경우도 사실 지금 보면 라인업이 다 리그 라인업들이랑 거의 동일해요. 맨유를 데헤아가 선발이었고 저 빌라도 이제 마르티네즈 골키퍼가 선발이었고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상대다 보니까 네. 좀 잘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또 만나요. 맞아요. 리그에서 또 만나는데 연전이죠. 네, 그 이제 루크쇼, 맥토미니, 맥긴 이런 선수들은 경고 누적으로 리그에는 못 나오지만 그래도 엔트리에는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주전들의 무게감이 가득했고요. 쿠티뉴는 지금 워크펌이 마지막 단계래요. 네, 그러니까 이적이 뭐 확실시 네. 99.9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리그 주말 경기 때는 엔트리에 좀 들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죠. 딴 얘기 좀 어떨 것 같아? 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라드가 불렀으니까. 네. 진짜 제라드에 대한 어떤 그건 확실하구나. 네. 제라드가 불렀는데 거기서까지 못하면 더 욕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제라드한테 패를 끼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라드가 불렀으면 그래도 잘해야 된다. 야, 그래도 너는 인류애가 있다. 만약에 내가 너였으면 이 새끼는 그래도 망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전 제라드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벵거가 어디 다른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 근데 반통수를 불렀대. 그거부터 나는 이제 벵거에 대한 생각. 와, 이거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저는 제라드가 크다고 보는 게 만약에 쿠티뉴가 유니폼 비슷한 번니나 웨스트햄 같잖아요. 그럼 저도 망하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 제라드가 했으니까. 있는. 그러면 잘해야 돼요. 그래. 제라드 때문에. 오케이. 아무튼 그렇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빌드업은 4-2-3-1 내지는 4-4-2. 이게 랑닉 체제 얘기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사둘둘둘이 붙는데 요즘 전술은 저는 4-4-2가 맞다고 생각해요. 4-4-2. 왜냐면 윙 자리 자체의 선수들이 공미처럼 안 움직이고 폭을 벌리고 있어요. 네. 이거는 윙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4-4-2라고 봐야 되지 않나. 우리가 피파 온라인 할 때 이제 LMRM 아니면 LAMRM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하잖아. 왼쪽 공미, 오른쪽 그래, 공미. 거기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산초가 나오면 공미처럼 움직이니까 4-2-2-2이 되는데 요즘 스쿼드나 전술에 보면 그냥 4-4-2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 카바니가 이제 4-2-3-1 기준으로 원톱이 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세컨톱 내지는 공미가 되면서 4-2-3-1과 4-4-2로 오갔는데 주목할 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제 공격진에 배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레시포드랑 그린우드가 좌우 날개를 맡았습니다. 랑닉 체제에서 맨유는 항상 빠른 빌드업을 중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롱볼 좀 자주 올리는데 여기에 취약한 선수가 데헤아. 선방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골킥도 기가 막히게 찹니다. 자꾸 여기저기 빗나가게 차는데 유상하게 차. 이건 조금 이제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롱볼 아니면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좀 볼을 주는데 이날 좋았던 게 좌우 측면 위주로 공격을 나가면서 아스톤 빌라가 중앙으로 좀 좁게 서는 수비 스타일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측면 쓰는 팀한테 약한데 맨유가 그 측면을 되게 빠르게 공략을 했어요. 왼쪽의 경우는 쇼, 레시포드, 왼쪽 윙에 레시포드가 폭을 벌렸고 쇼도 들어오고 왼쪽 중미에 왼발 쓰는 프레드 또 최전방에 있지만 왼쪽으로 자주 빠졌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해서 수적 우위를 맨유가 좀 쉽게 만들었어요. 빌라가 측면 숫자 자체가 좀 적은 편이고
빌라는 밀집 수비를 하는 팀이 아니잖아요. 근데 랑닉의 경우는 밀집 수비 하는 팀한테는 고전을 하지만 그러지 않은 팀한테는 빠르게 볼을 보내면서 조금 유리하게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날은 주로 좌우 측면 위주로 빠르게 공격이 나가면서 빌라의 어떤 취약점을 공략했다. 근데 울브스처럼 또 밀집 수비를 밀집 수비를 구사하는 팀이면 맨유가 다시 이전 경기력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겠어요. 완전 내려앉아서 빡빡하게 가두고 있을 때 그거를 공략하는 걸 어려워하고. 왜냐면 이거는 랑닉이 잘 안 썼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상대를 안 해봤던 스타일이잖아요. 네, 아예 내려앉아서 왜냐면 이제 랄프 랑닉이 감독으로 이 또 디렉터나 컨설턴트랑 제외로 감독으로 있었던 팀들은 일반적으로는 맨유처럼 탑독에 있는 팀보다는 그거보다는 한두 칸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쵸. 상대가 내려앉는 경기를 좀 비교적 덜했을 가능성이 크죠. 라이프치히의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였지 위상 자체가 지금 맨유에서부터 거기랑은 다르니까. 랑닉이 거기서부터 출발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밀집 수비를 더 상대하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맨유에서의 감독직이고 여기서 지공 전술을 쓰는 걸 저는 좀 어려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펩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감독 엄청나. 시작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짜 한 15년 이런 기간 동안에 내내 템백 돌는 걸 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아니야. 그러니까 지공 전술을 다듬고 또 다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공이 다 돼 있는데 랑닉은 그 부분에서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있다. 굳이 따지면 랑닉은 지공보다 속공에 좀 빠르게. 어울리는 감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빌라처럼 내려서지 않고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수비 공간을 쉽게 주는 팀. 특정 공간을 쉽게 주는 팀. 뭐 측면. 네, 그게 또 맨유의 좀 자원들이 활용하기 좋은 측면이니까 맨유가 공격을 조금 용이하게 풀어가기에는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빠른 템포를 바탕으로 역습도 나가고 측면 공략도 하고 종종 롱볼도 나가는 이런 방식을 보여줬고 수비는 압박을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압박으로 빌라의 빌드업을 전반에 방해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맨유의 흐름상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날 경기 양상이 어땠냐면 우리 할 거 할 테니까 너네도 할 거 해봐 라는 듯이 서로 상대가 잘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할 거 잘하자. 상대 할 것도 허용해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그 격투기 보다 보면 이제 노가드 매치 있어요. 네, 노가드 매치였어요. 이거 안 맞고 푼 다음에 그냥 지 할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가 재밌죠. 그럼 재밌죠. 서로 이렇게 갔다 그래. 저렇게 갔다 하니까 오히려 운영 잘하고 상대 거 맞고 이러면서 하는 경기가 약간 지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템포가 좀 늦어지고. 근데 이러면 웃기긴 재밌어. 네, 웃기기도 했고 재밌기도 그래. 했고 진짜 빨랐습니다. 빌라는 다이아몬드 사사의 전술을 썼는데 중앙에 숫자를 많이 두니까 미드필드들이 많아지고 맨유는 저는 이거는 이제 맨유도 좀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스쿼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랑닉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랑닉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상대에 대한 어떤 전술 대응이 아직 잘 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맨유는 수비할 때도 4-4-2처럼 수비를 하는데 중앙의 투미드 형태가 너무 쭉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빌라처럼 중원 좀 많이 쓰고 공 많이 들인 팀한테는 수비 간격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의 아스톤 빌라가 다이아몬드 사사이를 써서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니까 맨유가 미드필드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윙에 있는 선수들이 안쪽으로 좁혀서 풀백도 그렇고 수비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네. 이때 아스톤 빌라는 매튜 캐시, 메타겟 올라가는 풀백들이 있으니까 쉽게 측면 공략을 나섰어요. 그래서 아스톤 빌라는 중원 수적 우위, 상대가 당겨지면 프리하게 풀백들이 오버래핑을 하면서 공격이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땐 랑닉 감독이 이거 사전 전술에서 빌라의 풀백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됐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맞아요. 뭐 이 사람이 아직 리그에 적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하는지, 혹은 제가 자주 얘기했던 그 현역에서 좀 떨어져 있었던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좀 작용을 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약간 여담인데 그 어떤 분들이 박준우 저거 아스날에 랄프 랑닉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던데 저 새끼 때문에 아스날 말아먹을 뻔했다라는 얘기 하시는 분인데 제가 기억나나요? 기억나죠. 저는 랄프 랑닉이 에두 빼고 디렉터 자리로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에두가 지금 아스날 감독은 아니니까. 네, 새로운 감독이랑 같이 와서 통째로 갈아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에두가 하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맞아요. 저는 랄프 랑닉을 감독으로 바라진 않았습니다. 디렉터로. 네,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에두는 모르겠는데 아르테타는 뭐 노팅엄한테 진 거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좋은 경기는 전혀 아니었지만, 네. 리그 잘하면 됩니다. 그래, 리그 잘하면 되지. 카라바코 잘하면 됩니다. 여하간 그런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경우는 그렇게 풀백 활용을 했는데 랑닉 그 수비를 보면서 조금 우려했던 게 울브스도 울버햄튼도 윙백 잘 쓰는 팀이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윙백에 대한 수비 전술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봐서는 아직 랑닉이 느끼는 여유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너무 빡빡하다. 네, 스쿼드에 대한 어떤 파악도 아직 덜 됐다.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의 플랜 A를 가다듬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상대에 대한 대응을 할 여유도 네. 없고. 근데 임시 감독인데
빨리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근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결국 맨유라는 지금 구단의 상황과 그렇지. 랑닉의 임시 감독의 어떤 위치와 서로 그렇게 잘 맞는 궁합은 아닐 수도 있다. 임시 감독 기간 동안. 선수들도 보면 풀타임에 잘하는 선수가 있고 그 서브로 나왔을 때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본인들 개인의 생각과 다르게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한대요. 저 선수의 체력이나 집중도가 90분짜리가 있고 45분짜리가 있고 10분짜리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이제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감독들도 보면 소방수를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맞아요. 중간에 들어와서 일단 빠르게 조직하는 거. 근데 어떤 사람들은 프리시즌부터 길게 쭉 해야 또 잘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랄프 랑닉은 중간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리그에 들어와서 소방수를 하는 케이스는 좀 없었던 케이스니까. 그렇죠. 뭐 일단은 근데 이미 어느 정도 그 콩깍지는 벗겨져 있는 상태예요. 조금 삐끗삐끗 여러 번 가면 어마어마한 비판 세례가 나올 겁니다. 맞아요. 그 챔스권 경쟁 치열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부담이 있을 것이고 후반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전반 흐름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맥토미니가 프리킥에서 그 코너킥 이후에 네. 세컨볼에서 프레드 코너킥 그 크로스를 받아서 머리로 마무리 지었죠. 이게 결승골이 됐고 후반전에는 맨유가 오히려 빌드업 실수가 많았어요. 아스톤 빌라가 더 작정하고 압박을 하니까 맨유가 빌드업 실수를 범하면서 흐름을 내줬고 계속 아스톤 빌라의 그 공격을 맨유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계속 얻어맞았습니다. 가드를 안 올렸어요. 근데 이게 65분 70분 될 때까지도 가드를 안 올리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교체를 해서라도 지금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교체 타이밍이 제 생각엔 늦었어요. 근데 겨우 버틴 다음에 70분 딱 됐을 때 반더베이크를 카바니 대신에 넣어서 반더베이크 나와서 중원 숫자 늘어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4-5-1 아니면 4-3-3에 가깝게 전술이 바뀌면서 이 아스톤 빌라의 중원 위주 공격에 조금이나마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70분대 이후에 빌라도 지치고 맨유는 이제 수비 전술 가다듬은 다음에 대응을 하면서 1-0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분명 후반전 중반 이후에는 맨유가 대응을 잘했지만 이 대응 속도는 조금 늦었던 것 같다. 그리고 좌우 측면 위주로 전반에 빌드업을 했던 맨유가 빠른 템포를 살린 건 좋았는데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빌라의 특징 자체가 이쪽에 약점이 좀 있고 미치 수비를 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랑닉이 조금 편하게 공격이 된 느낌이 있고 이 경기 내용 자체만으로 맨유가 지금 랑닉 체제에서 좀 더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니다. 네, 오히려 우려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팀들이랑 사실 지속적으로 좀 붙으면서 가다듬는 건 필요할 것 같아. 맞아요. 이런 팀도 저런 팀도. 그런데 그게 이제 하브리그보다는 좀 수준급의 팀들이랑 맞붙는 게 본인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좋은데 이게 이겨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이러고 지면 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겠어. 똑같은 경기 내용에 졌으면 평가가 달라질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일단 4라운드 올라갔다. 네. 그리고 랑닉 좀 시간 두고 보자. 조금 더 보자.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할 만한 선수가 있는데 왜 얘기 안 하나 싶을 거예요. 저희가 그 하나 따로 뺍니다. 탈곡기로 빼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